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고 1수학 대단한 학습 평가 13번에서 16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7단짜리 계단이 있다. 수지가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두 단을 올라갈 때에 7단을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그 수지는 한 번에 한 단 또는 두 단을 오른다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7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7단이에요. 자, 한 걸음씩 올라간다면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두 단짜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걸음수로 따지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 걸음이 이 수가 7일 때, 7일 때 이러면은 아, 두 단을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두 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단이 0개다 이런 얘기, 0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총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7단 중에서 두 단 올라가는 게 없어 이런 얘기죠. 그죠? 한 단으로만 쭉 올라가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걸음 같은 방법으로 이게 전체 걸음 수가 이제 7걸음으로 갔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걸음 수가 6일 때 한 번 더 6일 때 그럼 수가 6이려면은 그죠? 그럼 수가 6일 때에는 두 단을 몇 번 가야 되겠어요? 두 단을 그렇죠. 이게 전체 7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번을 두 단을 가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두 단 가는 것이 이게 한 단, 두 단 가는 것이 이렇게 한 번은 1회가 있어야지 우리가 총 6번 만에 올라갈 수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6걸음 중에서 두 단 1회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올라가든 뭐 여기서 두 단 올라가든 여기서 두 단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6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6걸음으로 올라갈 때에 두 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걸음 수가 몇 번 그러죠? 5일 때 하면 돼요. 5일 때. 5이면은 우리가 두 단이 몇 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2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두 단을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려면은 두 단 올라가는 것이 2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다섯 걸음 가는 중에서 두 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쨌든 2회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 중에 우리가 두 번 선택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은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있나요? 네 번째 한번 해 볼까요? 걸음수가 이번에 네 걸음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면 두 단이 몇 번 있어야 돼요? 두 단이. 그렇죠. 세 번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두 단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세 번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죠? 두 단, 두 단, 한 단, 두 단 해야지 총 우리가 여기서 7계단을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네 번 중에서 올라가는 네 번 중에서 두 단을 올라가는 것은 세 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4시 3은 4시 1이니까 이게 네 번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 만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 만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단을 네 번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단을 세 번 올라가고 나면 한 단짜리가 한 개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정하면 돼요? 그렇죠. 일곱 걸음 만에 올라가는 경우 한 번, 그다음에 여섯 걸음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6회가 있죠. 그다음에 다섯 걸음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걸음에 갈 수 있는 경우 네 번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총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2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우리가 답이 21가지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에서 5명을 집에 초대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방법의 수예요. 단순히 그냥 택하기만 하면 돼. 순서가 필요가 없죠. 그죠? 초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우리가 5명을 그냥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5, 4, 3, 2, 1에다가 분자는 10, 9, 8, 7, 6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 2, 10 이렇게 약분되고요. 3, 3은 9 약분되겠죠? 4, 2,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 2는 6에다가 6, 7이 42가 되죠. 그죠? 42 곱하기 6 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얘는 252가 되죠. 그죠? 252가 됩니다. 문제 2번 보시면은 친구 10명 중에서 2명이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명을 초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쌍둥이가 1,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첫 번째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는 경우에요. 그죠? 쌍둥이 음 초대하는 경우에 쌍둥이를 두 명을 일단 초대했으니까 우리는 몇 명 중에 그죠? 8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초대하면 돼요? 그렇죠. 3명만 더 초대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쌍둥이를 초대했을 때에는 우리는 8명 중에서 3명만 더 초대하면은 총 5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8C3 이렇게 됩니다. 이건 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되고 그죠? 약분되고요. 7, 8이 56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쌍둥이를 초대를 안 해. 그럼 얘를 초대 안 해.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그죠? 8명 중에서 몇 명을 초대해야 돼요? 그렇죠. 5명을 다 초대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8C5라는 것은 8C3과 같죠. 그죠? 8C3과 같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그죠? 약분되고요. 7, 8이 5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의 답은 어떻게 되게요? 그렇죠. 56 더하기 5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2가지가 되겠습니다. 15번 학생 5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 고를 때에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상자가 이렇게 5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자.
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표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 5개 중에서 2명만 그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5명 중에서 2명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5명 중에 자기 이름표를 갖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그렇죠. 5가지 중에서 2개만 선택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5명 중에서 요 2 번과 4 번이 자기 이름표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뭐 1, 2가 자기 걸 가질 수도 있고 1, 3이 가질 수도 있고 1, 5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2, 3, 2, 4, 2, 5 혹은 3, 4, 3, 5 혹은 4, 5 뭐 이런 식으로 5 컨비네이션 2가지가 있는데 자기 이름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가 자기 것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이름표에 3 번이 오면 자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1 번이 5에 가야 되고 5가 3에 가야지. 그죠? 자기 이름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1에 5가 와서 이름표를 가져갔어요. 그럼 1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1이 요게 3에 와야 되고요. 여기 3이 5에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다른 것이 돼요. 뭐 더 이상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자기 이름표 가져가는 5 컨비네이션 이 각각에 대해서 다른 가지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총 가지수는 5 컨비네이션 2는 10이라 그랬죠. 그죠? 10 곱하기 하기를 그죠? 10 곱하기 하기를 2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그죠?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서로 다른 상자 5개에 서로 다른 공 4개를 넣을 때에 빈 상자가 3개가 되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을 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개가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E 상자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빈 상자가 3개가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빈 상자가 있으면은 2개의 상자에다가 몇 개 공을 넣어요? 서로 다른 4개 공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공을 넣을 수 있는 2개의 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에서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하면은 상자 2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상자 2개 선택하는 방법은 5개 중에 2개 선택하니까 이것은 몇 가지예요? 일단은 10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이 상자를 내가 2개를 선택을 뭘 할까요? 그렇죠. 뭐 뒤에 걸 한번 해볼까요? D1을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 10가지 중에서 나는 D1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D2에 공 몇 개를 넣어요? 4개를 넣어야 됩니다. 4개를 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1개, 3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개, 2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3개, 1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몇 가지가 될까요? 먼저 D에 4개의 구슬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넣어요.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E에는 3개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남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3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거 또는 자,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D에 넣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3개 1개를 넣으니까 D에다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그 각각에 대해서 남은 1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4씩 1이니까 4죠. 그죠? 4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하기를 그다음에 4C2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자,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죠? 6 곱하기 1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기를 얘는 4C1과 같으니까 4 곱하기 1이 돼요.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1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상자 두 개를 선택하는 이 각각에 대해서 총 몇 개 나와요? 14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부의 법칙 써야 돼요? 고부의 법칙 써야 돼요? 그렇죠. 고부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상자에다가 공을 넣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예요? 14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 곱하기 14에서 140까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모두 다뤄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